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번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경계감과 비행기 구멍 사고 여파로 보잉의 주가가 8%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후반 공개된 지난해 12월 고용 보고서는 명확한 정책 힌트를 주지 못해 현재 시장은 CPI와 PPI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추세를 재확인하고 향후 통화 정책의 향방을 내다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다가오는 11일 공개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이는 직전월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직전월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만약 근원 CPI가 4%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 미만으로 근원 CPI가 떨어진다 할 수 있죠. 한편 헤드라인 CPI의 월별 상승률은 작년 10월 0%였고 11월에도 0.1% 상승에 그쳐 이로 인해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덩달아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도 지난 몇 달 동안 월간 0.3% 속도로 증가해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주 CPI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보면 지난달에도 역시 안정세를 보였고, 이에 CPI는 10월과 11월에 큰 하락세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시장의 수요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일부터는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며, 이에 따라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시작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와 델타 항공 역시 성적표를 내놓는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S&P 500 기업의 4분기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53.9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수치는 3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작년 9월 57.86달러에서 지금은 53.9달러까지 떨어진 수치라 시장은 지난 석 달간 4분기 EPS 추정치를 6.8%나 낮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S&P 500 기업의 11개 업종을 보면 9개 업종에서 4분기 EPS 추정치가 감소가 됐고, 반면 유틸리티와 IT 부분은 EPS 추정치가 증가한 유일한 두 업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최근 시장은 나이키와 페덱스가 약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졌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최근 약해지는 인플레이션과 수요로 인해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4분기 EPS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들며, 이로 인해 현재 컨센서스가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훨씬 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며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4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는 중국에서 차량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까지 터지면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마약 복용으로 일부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밝혔고, 머스크의 마약 복용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이들에 따르면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마약을 종종 복용했고 공공장소에서도 마리화나와 케타민 복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마약 복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경영 활동에도 적신호가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불법 약물 복용이 미국 연방 정책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특히나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와의 계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게다가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나서는 점도 부담 요인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이에 중국 규제 당국은 테슬라 차량 16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으며, 이번 리콜은 소프트웨어를 원격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중국 규제 당국은 이를 엄격히 리콜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다가오는 1월 24일 4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 역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지난 분기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9.3%나 하락해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다가오는 4분기의 실적은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를 보시면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52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전고점인 505달러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의 원인은 가정용 AI 반도체 3종을 공개한 것이 상승의 불을 지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이날 가정이나 일반 기업에서 PC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 반도체를 공개했고, 이날 발표된 새 그래픽 카드는 RTX 4060 슈퍼와 RTX 4070 Ti 슈퍼, 그리고 RTX 4080 슈퍼로 가격은 개당 599달러에서 999달러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개당 수만 달러에 이르는 기업용 GPU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반도체 업체로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경쟁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 출시로 도약을 했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AI 반도체를 통해 도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게다가 현재 시장 역시 엔비디아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애널들 역시 대부분 엔비디아를 바이로 외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현재 엔비디아의 시장 평균 목표가는 636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꽤나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는 41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보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41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9월 고점이 500달러를 찍은 이후 11월 4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20% 하락은 했지만, 이후 505달러라는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450달러로 내려와 10% 하락폭을 보여주며, 이러한 하락폭의 추세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덩달아 지금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보시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측면의 이러한 차트 모습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날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날 애플에 보시면 2.42% 상승해 현재 주가는 185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최근 199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181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날은 비전 프로의 미국 시장 출시를 밝히면서 2% 이상 상승을 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비전 프로는 다음 달 2일부터 미국 내 애플 스토어 매장과 온라인에서 공식 판매가 되며, 이에 비전 프로는 2015년 4월 애플워치 이후 애플이 9년 만에 처음 출시하는 주요 제품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개발 기간만 7년 이상 소요가 되며 1000명의 개발자가 비전 프로에 투입이 됐고, 새해부터 바클레이스와 파이퍼 샌드러의 연이은 투자 의견 하향으로 애플의 성장 전망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는 비전 프로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날 보잉의 주가는 알래스카 항공의 비행 중 보잉 737 맥스 9의 도어 패널이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날 주가는 장중 6% 이상 하락했고, 알래스카 항공 그룹 역시 보잉 사고로 인해 이날 주가는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반면 아메리카 항공은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주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7% 이상 급등을 했고, 태양광 관련 회사인 인페이지 에너지와 퍼스트 솔라 역시 웰스파고에서 오버웨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6% 상승을 했는데, 이어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은 UBS가 델의 회복과 환매를 언급하며 2024년 기술 하드웨어 업체 중 델을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하면서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